시작합니다. 예. 이 마이크 드는 일을 자꾸 까먹어서 그래요. 주님 말씀은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다 우리 범부 중생의 인지 능력을 넘어가면서 우리를 안내하고 있거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면 좋겠지만은 또 이제 살짝 건너가서 한번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그 323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사람들을 보라. 무기를 드는 데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멀리했는지 멀리한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제 서로 죽이려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는 사람들, 그게 이제 사람을 생명을 죽이려고 하든 길을 죽이려고 하든 어떻게 하든지 그러면서 이게 싸우려고 하면은 또 이게 우리가 이제 닭이 싸울 때는 깃을 바짝 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깃이 없어서 안 보이긴 하는데 우리도 이쪽으로 뭐죠? 에너지가 팍 쏠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나타나는 그때 뭐냐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서로 길을 바짝 세우고 또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태를 부처님이 관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그런 존재들의 그 상태를 관찰해 보니까 어떻게 보였냐면 물이 말라가는 개울의 물고기처럼 이 만만하지 않은 상대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게 변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그 만만하지 않은 상대를 보면서 상대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이게 길을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서 속에 그 삶의 에너지를 있는 대로 막 태워가 바짝 태워줘. 그게 마치 이 물이 말라가는 개울의 물고기다. 이게 또 환경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척박해지는 속에서 생명의 이게 위협을 받으면서 삶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게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거지. 그 싸움에 또 사람들이 대치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그러면서 이게 메말라가고 시들어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일생에 한두 번 만나기 어렵겠죠? 아니면 자주 만나나? 별로 안 만나요? 싸울 일이 없고 별로 안 만나는 사람은 이 심정 모르지. 이 속타는 이 심정. 자, 또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서로 미워하면서 이제 노려보고 때려보고 야려보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그리고 저 삶에 쉬감기는 것은 꽤나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도 그렇죠. 이 세상 어느 곳도 견고하지 않다. 어느 곳이나 모두 흔들리고 있다. 자, 내가 이거는 견고하다, 이건 단단하다,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믿었던 자리가 많죠. 그리고 살아오면서 보니까 거기가 견고하고 단단하죠. 다 무상의 범위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거는 확실해. 난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 안 변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고는 안 변했죠. 그러고도 변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거는 확실해. 나는 내 마음 안 변할 거야. 그러다가도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하는 게 당연해요? 안 변하는 게 당연해요? 변하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너 왜 변했어? 이렇게? 그럴 것까지는 없고
이 변할 때 뭐냐면 이왕 변하는 것은 멋있게 변하자. 그죠? 이거 변할 수는 있는데 좀 폼나게 좀 멋있게 좀 변해가면 좋겠죠. 이 세상은 견고하지 않아. 그래서 이 견고한 위에서 우리는 이중 필터를 써요. 견고하지 않다는 필터를 얹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하지 우리는 건강도 항상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나? 그렇죠. 그러면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언제든지 진입할 수 있거든. 그러려면은 건강은 언제 지키는 게 좋을까? 병들고 나서 지키는 게 좋을까?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좋을까? 건강할 때. 그러려면은 건강할 때 건강할 조건을 만들기는 그 힘은 들지만 상대적으로 쉬울까 어려울까?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량 조절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몸으로 운동 좀 하면 되고 그렇죠? 건강할 때는 참는 힘도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누가 이렇게 하면은 마주 안 보고 이렇게 딴 것도 힘이 있으니까 딴 것도 보고 딴 생각도 하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타격이 클까 작을까? 작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에너지 자기의 그 상태를 그래서 뭐예요? 자만하지 않습니다. 건강하면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병보를 겹쳐서 보면서 그러면서 항상 그런 그 상태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보면은 어떤 거예요? 그래 내가 아차하면은 저 상태에 취입할 수 있지.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이게 그 병약한 사람을 보면은 무시하는 마음이 들까 아니면은 이게 상대에 대해서 연민심을 느낄 수 있을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아픈 건 너고 건강한 건 나고 이러면은 이렇게 분리를 하면은 조만심이 살아나요. 근데 이게 겹쳐서 보면 연민심이 일어나고 휴머니즘이라는 게 작동이 돼요. 그렇죠? 겹쳐서 동시에 겹쳐서 보는 그 감각. 그런 그 감각을 활용합니다. 세상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이나 집이나 다 견고해 보이잖아요. 세상 어느 것도 견고하지 않다. 그것을 겹쳐서 봅니다. 어느 곳이나 모두 흔들리고 있다. 나는 내가 의지해야 할 곳을 찾았지만 이미 죽음과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의지에서 견고한 인생을 꿈꾸지만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죽음과 고통의 영역을 벗어난 자는 없어. 그런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리고 뭐냐면은 이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기 마련이죠. 모든 살아있는 것이 결국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불안해졌다. 그 속에 불안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차마 볼 수 없는 그들이 차마 볼 수 없는 그 번뇌의 화살이 박혀 있는 것을 번뇌라고 하는 화살이. 자, 뭐냐면은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묻고 있어도 이제 지금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제 나이가 한 60, 이렇게 60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50, 60, 70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삶이라는 게 이 속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조금씩 늘 때마다 불안지수가 이렇게 따라오면 안 따라오면 그렇죠? 불안지수가 따라와요.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에서 세상에서 몇 년을 안전하게 살 것이냐,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타고난 공력 플러스 알파로 어떤 업을 치울 것이냐, 여기에 왜 그러냐? 이것도 이제 이사를 갈 거 아니야. 생을 마치고 나면. 이사를 갔을 때 미천이 좀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나쁜 상태에서 시작하고 싶어? 좋은 상태. 미천이 좀 좋은 상태에서 시작하겠네. 그러면 좀 이게 플러스 알파를 이걸 뭔가를 좀 잘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 이게 가느냐, 또는 좀 여유 있게 가는 여기에 주력하는 게 아니라 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업력을 가지고 이 생의 경계선에서는 또 재산을 가져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가요. 재산을 가져가나 나이를 가져가나 뭐를 가져가나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데 뭐는 가져가요? 업력을 가져가요. 그렇죠? 자기의 공력과 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업력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이 가져갈 업력을 어떤 것을 만드느냐. 그리고 금생에 아예 해탈을 해버리면 가장 간단한 문제겠지만은 그게 그 해탈은 이게 만만치 않죠. 그러면 뭐예요? 이사를 가는 건데, 이사 갈 때, 지금 살던 데서 다른 데로 이사 갈 때, 가져간 그걸 이사 갈 때 미천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갈 때, 가서 펼칠 때, 이게 가져간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선업을 일으킬 그런 자기 정신이 있으면, 그러면 계속 좋은 이 삶의 연속으로 이어지겠죠. 자동차로 치면은 차가 성능도 좋아, 연비도 좋아. 그럼 어때요? 차가 폼도 연비도 좋아, 성능도 좋아. 네? 사람이 폼도 연비도 좋아. 그쵸? 성능도 좋아. 이러면 어때요? 그런 쪽으로 자기를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은, 그렇죠? 그렇게. 자, 이 번뇌의 화살이에요. 번뇌라는 게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또 이 번뇌라는 게 굉장히 귀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살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 인생을 괴롭히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괴롭히면서 계속 이 상처를 키우거든. 그 중에 그 번뇌 중에 하나가 우리가 크게 안고 있는 게 이런 번뇌거든. 이거 끌어안고 이 번뇌가 작동될 때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자, 이쪽에서 이렇게 졸로 보는데, 졸로 보는
자기는 졸로 보고 있는데 졸이 나를 졸로 보고 있어. 이런 괘씸함. 그러니까 서로 끊임없는 괘씸함이 가요. 이게 어떻게 이게 독성이 계속 발동이 돼야 안 돼. 그죠? 이걸 건드리면 이거는 뭐예요? 이런 게 서로 이게 가슴에 박혀가지고 삶에 독을 계속 퍼뜨려 안 퍼뜨려. 이런 걸 이런 독화사를 이거를 빼내는 거,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이걸 빼내는 거를 이거 끔찍하게 생겨. 이걸 어떻게 빼내? 이 귀한 거를. 이게 독화살인데 이거 안 빼려고 그러거든. 상당히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독화살인 거를 확실하게 알았으면 이거 진작에 이렇게 빼지. 근데 말을 들을 때는 저게 문제지 그러는데 돌았으면은 저게 보물 같아. 안 빠져. 이게 일으키는 인생의 그 폐해는, 이 아상이 일으키는 인생의 폐해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한폭탄 같아. 어느 순간에 얘가 작동되기 시작하잖아요. 또 힘을 받아가지고 막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막 그 멀쩡하던 관계가 막 또 이렇게 망가져. 자, 나하고 너하고 사이즈가 이만해. 누구 위주로 살아야 돼? 나 위주로. 그럼 내 의견이 중요해, 네 의견이 중요해. 이 정도 사이즈 차이가 나면 좀 무시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보일까, 안 보일까? 그렇게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또 일이 진행이 될까, 안 될까? 근데 이분이 자기 입장에서 이렇거든. 그럼 뭐라 그래? 고추. 그러면 이쪽에서는 저기 택을 거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평지풍파. 원래 아무 일도 없던 자리에서 막 또 풍파가 일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아상을 나도 익숙하고 너도 익숙하고 함께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서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상대의 아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아상을 조금 더 키우고 내 아상에다 힘을 조금 더 실어주면 상대를 누를 수 있을 거다. 이런 또 이게 착각이 들거든. 그래서 뭐냐면 힘을 더 주고 목소리를 더 높이고 기세를 더 높이고 이렇게 해봤거든.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예, 저는 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나? 아니면 사이즈 맞춰서 키우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속이 바짝바짝 하는 거야. 이게 마치 뭐죠? 이 물이 말라가는 겨울에 물고기가 물 부족 상태에서도 퍼덕퍼덕하면서 이렇게 겨울겨울 이렇게 버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열을 받고 나면 이 화살에 박혀서 이 화살 때문에 상처가 나면 사방을 헤맨다. 이 화살을 뽑아버리면 헤매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 이 화살을 바꿔서 이 에너지가 안 풀리니까 막 사방으로 이렇게 쌓인 에너지를 푼다고 이렇게 막 하게 돼 있다고.
자기 학문이나 자기가 자기 관점에서 뭔가를 알아요. 근데 거기 자기가 아는 관점에다가 집착을 하고 그것만이 옳다고 그것만이 어디에다 들어가지고 여기에다 들어서 내가 아는 것을 이 사이즈로 네가 아는 것을 요 사이즈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아는 것과 네가 아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이 정확도가 높아 보여? 내가 그리고 어느 정확도 그 다음에 그죠? 그러면은 어느 의견을 위주로 해야 돼? 아니 이거 말할 필요도 없이 이건데 왜 여기에 동의를 안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 답답해. 이분이 뭐 답답해 이러거든. 이쪽도 뭐라 그래요? 왜 답답해 이런다고. 근데 여기에 이 불균형을 우리는 이런 이 불균형을 만드는 심리적인 이렇게 우리 아상의 메커니즘은 이런 불균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거든. 이게 독성을 계속 발휘해요. 아상은 불균형한 판을 짜놓고 그 속에서 상식적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사이즈에 맞게 살자. 이미 그 말도 안 되는 불균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불균형을 기반으로 이걸 상식이라고 놓고 상식에 맞게 살자 이러고 얘기다. 근데 누구만의 상식이야? 이쪽 분의 상식에 이쪽 분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어. 거기에는 내 아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수업을 알아차리고 내려놔야 할 나의 아상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의 굴레에 빠지고 자기 중요성의 굴레에 빠지고 자기 정당성의 굴레에 빠져. 그죠? 그런데 그런 굴레라는 게 있구나. 그 속에 내가 빠져 있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고 모든 욕망을 완전히 알고 나서 평안을 그죠? 그걸 알아차리고 나서 그것을 그러면 이걸 벗어나려면 이 사이즈 네가 인정하고 나면 내가 내려놓을게 이런 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걸 벗어날 때는 그냥 해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야. 내려놓고 해결해. 우리 해결하고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해결할 기약이 있을까 없을까? 이건 해결할 기약은 없어요. 해결이 안 돼. 그냥 내려놓고 그리고 저기로부터 저런 데서부터 저런 구조에서 심리적인 구조에서 저런 상식의 구조에서 퇴타를 하는 거야. 그걸 초월이라고 하죠. 그렇게 싹 벗어나서 그러면은 사람들은 채바퀴 안에서 열심히 뛰면서 아무리 뛰어도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 고통의 수레바퀴. 계속 뛰어도 끝이 안 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안 나. 근데 뭐야? 저 아상의 굴레에서 채바퀴에서 내렸으면 그냥 쉬어지는 게 아니지. 모든 욕망을 완전히 알고 나서 평안을 거라. 그 다음에 성자는 성실해야 한다. 오만하지 않고. 자, 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오만하지 않는 게, 자, 어떤 사람은 길을 가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제 A 지점에서 시작해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를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를 가고 있고, 여기를 가고 있고, 자, 목표점은 여기에요. 자, 여기 가는 사람을 보면서 오만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 열심히 가고 있구나. 자, 열심히 하고 있네?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 마음. 그 다음에, 열심히 하셔요. 그리고 또 고비는 있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아요. 오만함. 비교하자면은 거리상으로 보면은 이 비교가 안 되게 많이 앞서 있지만, 자, 저기 보살이라는 자리가, 이게 보살의 마음이거든요. 자, 보살의 마음 한번 볼까요? 이 보살의 마음은, 이게 보살을, 저기 보디사트바, 이렇게 얘기하면, 각, 유정,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각, 유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각은 뭐냐면은, 보디, 빼다리. 유정은 중생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이제, 여기 오리지널 중생. 여기가 부처님. 그러면 이제, 자, 이 길을 가는데, 여기에 있는 분도 있고, 여기에 있는 분도 있고, 여기에 있는 분도 있고, 여기에 있는 분도 있어. 그렇죠? 이제,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위에 있는 분들을 이제 보살이라고, 보디사트바. 그런데, 자, 요분의, 이분의, 여기가 됐든 여기가 됐든 똑같이 적용돼요. 자, 여기에 있는 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분은, 요거 가지. 자, 여기 있는 분을 보니까, 자, 이만큼이나 깨달아 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각 유경, 보디사트바야. 그러면서, 자, 이쪽을 바라보면, 깨달아야 할 게 많은 중생. 그렇죠? 아직 깨달아야 할 게 많은 중생이죠. 그 다음에,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에 있는 이들을, 이 중생들을 깨우쳐주는 분이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는 뭐예요? 깨달음과 유정의 중생의 특징을 동시에 안고 있는 거예요. 자, 이쪽을 바라보면서 오만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이분들을 이쪽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안내할 때 교만 떨면서 안내할 재주 있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이렇게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오만을 떨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이런 마음. 나도 가정 중에 있고 그대도 가정 중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오는데 당신이 오만했을까 겸손했을까? 부처님도 겸손하게 깎아오셨지. 그러면 이분들한테 깎아오게 가르칠 때 부처님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오만한 걸 배울 거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겸손한 모습을 따라 배울 건데,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부처님은 정말 친절하지. 자, 저기 이 보면은요, 금강경에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공양을 마치시고 편지본처 수의발, 의발을 다 벗어들이시고, 그죠? 세조기 발도 씻으시고, 그죠? 손발 씻으시고, 그 다음에 좌복을 누구 시켜서 깔았어요? 아니면 부자이자 직접 깔으셨어요? 이렇게 잘 봐야 돼요. 매사에 직접 이렇게 이게 그죠?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처님은 그렇게 존경을 받으시면서도 그렇게 존경을 받으시면서도 당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시키는 습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없었어요. 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배웁니다. 오만하지 않고. 그래야, 자, 우리가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우리보다 그 현지 사정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고 오만을 떨고 있으면, 안내받고 싶을까, 안 받고 싶을까? 네, 그렇죠?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도사는 어떤 역할을, 국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도사를, 이게 길도자가 아니고, 인도할 도자거든. 인도하는, 안내자, 선생님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자세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그 길을 가봤고 그 길을 잘 가니까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당신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자세 얼마나 돼요? 그렇죠? 얼마나 친절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너한테 그냥 알려줘? 이제, 그런 게, 우리는 뭐예요? 우리하고는 부처님의 심령은 달라. 근데 마음이 넓으면은 속이 덜 뽑혀. 마음이 좁으면 속은 많이 뽑힙니다. 자,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서는 내 속이 뽑힐까, 안 뽑힐까? 별로 덜 뽑히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네? 많이 뽑히죠. 그러니까 심량이 큰 사람이 속이 편하겠어요? 심량이 좁은 사람이 속이 편하겠어요? 근데 그 심량이 작은 사람은 왜 작게 갔냐면 마음 편하려고 작게 갔거든. 근데 마음 편하려고 작게 갔는데 작게 갔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질 않아요. 됐습니까? 자, 오만하지 않고 탐욕과 인색을 초월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탐욕과 인색을 초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탐욕을 이 과도한 탐욕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남의 것을 침범하나 그렇죠? 그 남의 것을 침범해서 내 것인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계선을 범하는 거거든. 탐욕이 커지면 경계선을 범해. 그 다음에 진해심이 커지면 경계선을 범할까 안 범할까? 그리고 거만심이 커지면 경계선을 범할까 안 범할까? 아상은 기본적으로 이 거만심을 안고 있는데 이 상태는 이미 경계선을 넘은 거야 안 넘은 거야?
넘은 줄 알아 몰라? 몰라. 근데 경계선을 시원하게 넘어가 있어요. 거의 약탈자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정상 사이로 돌리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이제 거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골라서 좀 하나. 자, 여기 보면 940쪽이 또 325조 944. 이 낡은 것을 좋아하지 말라. 새로운 것에도 매혹당하지 말라. 사라져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착하지 마라. 머물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외면하는 걸까? 그게 아니에요. 인연이 되면 만나는데 만나도 인연이 돼서 함께 해도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그러면서 인연이 되는 속에서는 무슨 마음을 쓴다? 자비심을 쓴다. 자, 우리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살아있는 존재이면서 죽어가는 존재로. 그렇죠? 살아있는 존재이면서 죽어가는 존재임을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겹쳐서 바라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연민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취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쪽에 취향이라는 건 또 그런 쪽에 집착의 패턴이거든. 내 취향이라는 거는 내 집착의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 집착의 패턴대로 상황이 안 풀리면은 신경이 편안할까, 예민해질까? 그렇죠? 그러면 내 집착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또 쉽게 내 집착의 패턴에 맞는 거를 만나서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은 하루 중에 얼마나 돼요? 24시간 중에. 내 취향의 패턴에 딱딱 맞는 것만 만나서 상황을 꾸려가면서 24시간 보낼 수 있나? 그렇죠? 근데 거기 집착이 너무 선명해서 아닌 거에는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심한 고통을 받는. 남들은 모르는 사이에 열탕을 부지런히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건 뭐냐면은 인연을 인연을 흘러가는 물을 만나듯이 흘러가는 인연을 만나고 흘러가는 인연 속에서 선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인연을 약처럼 다뤄. 약은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지. 이 세상의 인연을 달달한 것만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죠. 이 세상의 인연을 약처럼 다뤄. 이게 과자처럼 다루면은 맛있는 것만 맛있어야 돼, 무조건. 그렇죠? 그런데 약처럼 다뤄. 그러면 쓰냐, 맛있냐, 다냐, 안 쓰냐, 이거는 그건 판단의 1번인가? 아니면 후순위인가? 후순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를 안정시켜주는 것인가? 나를 흔드는 것인가? 내가 많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불안지수가 높아질까? 높아질까? 높아질까?
불안지수가 높아지면 행복지수는 낮아지지. 그래서 그 달달한 걸 삼켰는데 불안지수가 높아진다. 그럼 이거는 계속 삼켜야 되는 건가? 내려놔야 되는 건가? 달달한데 불안지수가 높아진다. 아니 쌉쌀해서 맛은 좀 그랬는데 뒷맛을 보니까 되게 안정감이 있어. 그런 것들은 어때요? 좀 가까이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약을 대하는 감각으로 인연을 대한다. 자, 그런 감각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잡아 끄는 것에 붙잡히지 마라. 우리는 뭐예요? 좀 이게 속이 좀 공허한 맛이 있어가지고 뭐가 와서 확 잡아 당기면은 잡아 당겨주는 맛에 끌려가는 게 있거든. 그런데 어디로 가나 잡아 끌더라도 나 이 잡아 끌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나 좀 물어봐야 돼. 이게 속이 공허하면은 이게 잡아 끌어주면 끌어주는 게 공허하면 끌려가거든. 근데 어디로 끌고 가나, 어디로 데리고 가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를 잡아 끄는 것은 탐욕. 자, 이 탐욕의 양이 커지고 나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 탐욕의 양이 커졌다는 것은 나에게 만족이 많아졌다는 얘기일까? 불만이 많아졌다는 얘기일까? 그러면 고통이 늘었을까? 행복이 늘었을까? 그러면 탐욕을 증폭시키는 인연은 가까이 해야 될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까? 근데 막 탐욕에 꼼꾸질 할 때는 뭔가 좀 하는 것 같은 맛도 있거든. 근데 탐욕이 커지고 나서는 결핍이 커지고 나면 고통이 커져요. 그리고 고통이 커진 상태는 자체 스트레스 양이 많을까 적을까? 그러면 뿔다구성 에너지가 속에 쌓일까 안 쌓일까? 뿔다구성 에너지가 속에 쌓여 있다 보면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싶을까? 아니면 어디 가서 풀고 싶을까? 그럼 누구를 찾아? 만만한 상대를 찾지. 그 만만한 상대를 찾아서 만만한 상대는 벼락을 맞는 거야. 날벼락을 맞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만만한 상대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난데없이 와서 날벼락 때리고 이상한 사람인 거야. 그렇죠? 뭐야? 왜 똘끼를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패턴은 뭐예요? 반복이 되나 안 되나? 욕망을 키워놓으면, 그죠? 그리고 이 욕망이 한번 흐름을 타면은 흐름이 잔잔할까? 아주 거셀까? 거세게 흘러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한번 소용돌이를 치기 시작하면,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막 잡아 당기죠. 그죠? 그리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잔머리를 쓸까 안 쓸까? 막 써요. 그러다 보면은 너도 나도 진흙탕에 한 발을 담그는 상황이 올까 안 올까? 이런 것을 알고 이것이 독파살인 줄 알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자기 자신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한다? 소욕, 지존. 욕망의 사이즈는 어떻게?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를 관리해요.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욕망을 적응금지.
그러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욕망의 범위 안에서 그 중에서 뭐예요? 100%꽉 채우는 건가? 아니면은 한 60, 70%로 하나? 70%. 여유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맥시멈을, 그 욕망의 맥시멈 자리가 자기 능력치 한 70%. 그래서 한 30, 40%의 여유분이 있어야 삶이 여유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 그 저기 1,000만 원을 버는데 한 달에 매달 1,000만 원씩 또박또박 써. 여유 있어요, 없어? 없어요. 따뜻하지.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변수가 생기면 가난해집니다. 두들립니다. 한번 늘린 욕망은 쉽게 줄어야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왕 커진 욕망의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 하듯이 살을 줄여야 돼요. 다이어트 하듯이. 다이어트 이게 몸에 살 빼기 쉬워요. 어려워. 그렇죠. 그래도 이게 건강한 상태를 만들려면은 뭐요? 살을 빼고 근육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내 욕망의 사이즈도 다이어트 하듯이 이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그 사이즈를 해서 내 영양치의 60에서 70%. 그렇죠? 그러면 30~40%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사람적으로 있습니다. 내가 내 앞으로 1,000만 원을 벌어서 내 앞으로 1,000만 원을 빠듯하게 다 쓰잖아요. 그러고 나면 사람 노릇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잘 버는데 잘 벌고 잘 쓰는 분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어렵죠. 전 100% 동의합니다. 왜냐면 빠듯하거든. 그 욕망의 사이즈를 높이면은 남몸이 화려할 수 있는데 본인은 빠듯해져. 그렇죠? 이런 함정, 이런 늪에 빠지면은 삶이 남들이 볼 때 모르는데 내면으로는 팍팍해져요. 힘든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한 주 쉬고 또 이제 8월달에 됐습니다. 일어나셔서 강의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꺼도 될까요?